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도 앞서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리고 S&P 500이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견조한 양상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또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 에너지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라 그럴까요? 다우 3만, 나스닥 12,500원에서는 뭔가 그걸 주도하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테슬라나 몇 개 종목 제약은. 네. 오히려 내부적으로 러셀 지수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중소형주. 근데 우리는 이머징은 오히려 압축돼요. 시가상위 종목들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냐 할 때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 맥점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12월 16일 날 FOMC에 이제 어떠한 뉘앙스의 단어들이 나오나 이런 것도 갖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기준점을 갖고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장의 시작점은 10월 30일 날 제가 이 그림을 갖고서 이때 위치 한번 비교하시죠. 네. 삼성전자가 5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5만 원도 살짝 깼던 때입니다. 이때는 25일 날 이건희 회장님 사망 뉴스 이후에 여기 보시면 삼성물산, 우비, 호텔신라, 우비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저께 종가는 이제 세상이 오히려 먼저 급등한 것들은 옆으로 기거나 조종하면서 이 양축에 있는 종목들만 급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력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관련된 걸로 또 연결돼서 급등하는 거 아닌가.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 이 두 축이 계속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상속세 24일 이 기준점을 갖고 이 기준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62만 원 단.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6만 3천 원 단. 이건희 회장님이 20%, 삼성물산 19%. 이건희 회장님 이 20%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나 보자라는 전략으로 이거 주가 높여갖고 저는 이게 상속돼갖고 이제 저는 매각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또 금융지주나 아니면 막교환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종가입니다. 참 네. 대단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 쌍봉자리도 그냥 어저께는 뚫어버리고 삼성생명은 최근에 금감원 더 제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눌림 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계속 시장의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 재미있는 현상이 우선주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구주는 11월 말에 1268천억 500억 사다가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솔직히 7만 원 넘어서는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팔아먹고 있고요. 네. 그런데 개인들의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아직도 7만 원대에서. 그래서 왼쪽이 우선주고 오른쪽이 삼성전자네요. 그렇죠. 바뀌었네요. 오른쪽에 네.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에너지가 이 장의 어떤 뭐랄까요 지수단을 압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 저는 이 선물 옵션 만기가 하나의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그럼 하방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6만 5천 원과 7만 5천 원에서 저는 삼성전자는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성비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거 팔아갖고 우리도 중소형 단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주도할 뭐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SOC나 5G를 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요? 롤오버 되느냐 청산되느냐 나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결정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물 기준으로 10월 말에 이제 300일 3중 바닥 찍은 다음에
이 정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300일에서 70포인트라는 건 제가 10포인트당 한 70에서 100포인트 정도를 강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70포인트 올렸으니까 70포인트 치면 7749 한 500포인트니까 2260에서 500포인트 하면 2700, 560 지금 딱 그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도 이게 급격하게 오늘은 한 5만 개 정도 청산되나 보죠. 22만 개가 이번 목요일 기준으로 이게 제로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합성된 게 많은 에너지들이 있을 겁니다. 바스켓으로. 그리고 롤오버가 어느 정도 에너지로 가는지 이걸 계속 비교하는데 그럴 때 하나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 하나 갖고 볼 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삼성전자 매수하고 12월물 매도로 된 이 포지션이 네. 롤오버가 되는 에너지라면 요 12월물 매도된 게 3월물 매도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만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12월물과 3월물에 이게 이제 배당락이 이미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오차를 맞추려고 그러면 12월 29일 배당락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예. 요게 5포인트가 더 낮아요. 3월물이. 예. 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리고 청산되는 거는 이제는 삼성전자 매수를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이제 12월물을 청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에너지가 크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매도 압력이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롤오버 에너지가 많은지 청산되는지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지수단을 결정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목요일까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다나 큰 차이는 여기는 369.85고 3월물은 365.4에서 한 4포인트 이게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 배당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29일 이후에 맞춰질 거고 그러니까 요 오차에 오늘 바스켓들이 어떻게 청산되나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그 삼성전자의 미래 뭐 배당 뭐 우선 뭐 특별 배당 뭐 이런 거보다 이런 알고리즘 에너지들이 어떻게 변동성을 주냐. 그래서 75,000원과 65,000원에서 계속 지그재그 파동으로만 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도 많이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장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상위 종목 내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 네. 삼성전자 우선주 갖고 계신 분은 따뜻하십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뭐 네이버나 다른 시가상위 잡먹으면 지수는 최고가치고 막 올라가는데 난 뭐지? 잘 안 움직였어요. 예, 그리고 또 주택 하나는 갖고.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이 계속 배가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압축화 전략이 계속되거든요.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지수단을 제가 화요일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전번 주 요 목요일 수치하고요. 종합주가 지수 이 3일 동안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때 이 데이터를 이게 이제 목요일 날 기준으로 해드렸던 겁니다. 네. 저점 2260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2696인데 18.9% 올랐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45%, SK하이닉스 38%, LG화학에서 대단한 2배 갖고 삼성전자 23%입니다. 이게 목요일 종가로 본 거거든요. 네. 지금 요게 2740이니까 21%더 갔습니다. 2%. 그럴 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떤 건가요? 시가총액 상위 20 종목. 요게 목요일 종가고요. 네. 요 박스 옆에 왼쪽에 있는 게요. 빨간 요렇게 까만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어저께 종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한 게 4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포스코. 야, 이 종목들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요것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20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했느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속상하신 분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네이버일 겁니다. 네이버가 28만 원. 이거는 2260대보다
이때가 거의 30만 원이는데 네. 지수도 빠질 때 근데 최근에 28만 원 계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계신 분이 제일 속상한데 저는 실전에서는 오히려 네이버나 사십시오. 여기서는 이제는 예, 네. 제가 이게 겁재기 전략으로 제가 체크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팔아갖고 최근에는 뭐 건설주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SOC나 뭐 이런 종목으로 이동해드렸듯이 이제 상대 수익률 게임을 제가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간당 내가 투여한 자본 대비 상승률 에너지를 연말 연초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차별화가 저는 더 극심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겁쟁이 전략, 좀 안 오른 종목을 찾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또 신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저는 5G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SOC 내년도 지금 정부가 예산을 그 건설 쪽 파트를 굉장히 확산시키고 네.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개각 이후에 새로 되신 분이 저는 공급 물량 확대 전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아파트 그 대량으로 옛날 이런 정책이 한번 나올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뭐 일산 쪽에 200만 호 이런 거 같이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50만 호나 100만 호 정도 뭐 용산이나 삼성 어느 지역별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이제 공급을 속도를 낸다든지 하는 정책이 나오나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5G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작용 반작용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보면 이거 겁내실 거예요. 네. 5 있는 곳에 미군 없다.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 뉴스 보면 이제 국가 수권법이 동원돼 갖고 상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간단히 얘기해서 5 제품 쓰지 마라. 그럼 또 LG U 플러스 확 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노이즈로 작동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통신 이런 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LG U 플러스나 KT나 SK텔레콤은 마이너스 에너지지만 오히려 부품 따는 작용 방작용으로 5G 부품. 예, 그런 네.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게 어저께 그 현상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어제 좀 올라왔죠. 그다음에 이 국가수권법에 이거 강조하신 분이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원장인 존 레트 클리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바이든 정부 가기 전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시장은 이분한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계시는 여성분입니다. 네. 헤인즈 이분이 이제 보이지 않게 그 몰래 평양도 방문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뚱딴지 같이 오히려 건설이나 북방주를 보시죠. 언론은 굉장히 노이즈가 나오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 같지만 세상 이치는 작은 반작용으로 오히려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지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SOC와 연결됐다면 북방과 SOC가 겹치는 종목들로 압축하다 보니까 제가 현대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뭐 몇 가지 종목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그림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파업 시프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그 쿼드 전략이라고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중국의 진주 목걸 내려오는 거를 막아내는 에너지에서 우리나라 보고 쿼드 플러스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우리나라 들어와. 그래서 비건 부장관이 이 북대서양 나토 같이 이 아시아권에 이거 쿼드 플러스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건 부장관님이 오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저는 교통정리나 여러 가지 오히려 다음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여기서 좀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왕이 부장이 한 바퀴 돌았거든요. 예. 그게 이거를 그러니까 공장에서 시장으로 쌍순환 전략을 해갖고 일본, 중국, 한국에 이제 곧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큰 구도는 저는 이제 시장은 코로나를 보지 않고 코로나 이후 보듯이 네. 쿼드 플러스 이 뭐 군사적인 노이즈 핵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RCEP 관련된 종목 이게 이제 중국 연골고리의 유통 소비나 면세 그다음에 또 북방 그리고 오히려 베트남 연골고리 종목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이쪽 섹터들이 지금
뭐 거의 52주 최저가라든지 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앞서서 5G 그리고 SOC와 관련된 건설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또 마침 국내 증시에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실제로 뭐 외국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지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중국이나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 직접 연관인 건 마이너스예요. 국민연금도 계속 그 대표되는 통신주는 파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보면 뉴스에도 나오듯이 SK텔레콤, KT, LG U+는 지금 뭐 주가도 보더라도 그냥 하락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ZTE도 10월 말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그냥 하락하는 에너지 이런 추세인데 통신주? 예. 근데 어저께 이 KMW나 RFHC 올라가는 에너지 강했어요. 이게 이제 그 화이 안 써? 그럼 그 틈새로 우리가 옛날 화이 때 삼성전자 반사이익, SK 하이닉스 반사이익 보듯이 여기도 요런 작용 반작용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그래서 같은 통신주에서도 그 뭐랄까요? KT나 LG 플러스는 어쩔 수 없이 조정한다. 연말 내년도에 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에 저는 부품단의 그 통신 부품단의 이게 이제 이것도 SOC입니다. 네. 여러분들 SOC가 이제 아파트나 건설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빅데이터라든지 이 통신 스마트 시티 인프라 이것도 SOC의 정부의 정책에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사회 기반 사업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게 하나의 틈새 전략으로 하나 계속 이거는 연말 연초를 주도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주도 중국기지를 이렇게 딱 박스를 가놨습니다. 가상화폐나 공인증이나 현대차 거버넌스는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5G IPO 연결고리, 이 IPO 연결고리는 내년도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SK그룹이 많죠. 네. SK바이오시스 그리고 SOC 이거는 제가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연관해서 좀 보면 제가 여기도 빨간색을 거놨습니다. 보시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어떤 모습의 변화가 나오나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제가 현대글로비스나 현대 오토에버 등 정의선 회장 지분 상위 종목들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거를 이렇게 시간 가면서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올라간 거 보세요. 다 100%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러면 가장 못 간 게 이쪽입니다. 네. 오히려 마이너스 6월 달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현대건설 에너지가 합병 엔지니어링이 11%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로 전략을 틈새화 시키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번엔 가성비나 상대 속도로 너무 급등하는 쪽에 이게 더 가니까 2,700 가니까 이제 3,000 간다고 난리예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속도보다는 오히려 이 알고리즘에서 이번 올라간 거의 변동성을 전 15일 이후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 변동성의 역작용이 분명히 확인되니까 이제 언제 확인하시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요. 근데 우리 이머징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섹터가 디커플링이 되는지 그거 네.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중순까지는 이게 유지되겠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저는 FOMC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 나오면 또 난리 칠 테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진짜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